네, 최명현 기자의 마지막 고정 출연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네, 가끔, 네, 비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예. 자, 지난번에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번 네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마지막 시간인데 중국 주식을 다시 보자. 이런 약간의 그 자기 그 주장, 견해를 담아서 마지막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 그 이유랄까? 왜 그 내용을 두고 나오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쯤에 중국 주식을 좀 투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4, 5년 전에요? 네네. 네, 그래서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소질이 있으시네요. 큰 돈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조그만 돈으로 갖고 이제 놀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바쁜 기자가 저렇게 중국 주식까지. 수익이 좀 나셨나요? 좀 났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때 샀던 종목들이 장류 네. 포도주 뭐 이런 데 공상은행. 공상은행? 네네. 야. 이런 데. 또 만과기업 뭐 이런 데도 있었고요. 엄청나군요. 뭐 이런 신호팩도 그때 신호팩. 조금 매매를 했었고 여러 종목을 한국 그 증권사에서 HTS 열고 그래서 직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그 뜨거웠던 주식들을 손대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결과는? 그 완전 고점에 팔지 못했습니다. 아. 이익은 봤습니다. 이익은 봤다. 받고 네. 제가 산 다음에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아마 2006년인가쯤에 팔았을 겁니다. 좀 사셨네요. 2007년에 근데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죠. 폭등은 못 받고 기자들이 그렇죠, 뭐. 그런가요? 그것까지 바라기는 그렇고. 손해가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었고. 네. 자, 4, 5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베이징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그렇죠. 네. 네. 증권사랑 같이.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4, 5년 동안 많이 그러고 변했나요? 나서 지금 다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을 갔다 와서 주식을 산 게 아니었고 네. 이번에는 주식을 한번 중국을 한번 방문하고 났더니 이제 중국이 좀 변하긴 변했구나.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만만하게 볼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주식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주식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중국이 정말 옛날과는 완전히 질적으로도 네, 지적으로 좀 달라졌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다. 네네. 뭐 버블이 꺼질 수 있다. 부동산 네네, 같은 경우. 그렇죠. 뭐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도시가 일단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길거리에서 옷 해진 옷 입고 막 주무시는 그런 분들 뭐 이렇게 거린 비슷한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베이징 갔을 때 그런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기론에 대해서 네. 중국 현지에 계신 우리 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북경 우리 화나 투자자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리서치 센터장한테 한번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 위기론에 대해서 그때 여쭤본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1997년에 IMF 위기가 온 것처럼 중국에서도 고성장 뒤에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 당시 한국과 지금의 중국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고 버블이 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당시 1997년에 GDP 대비 230% 이상의 부채를 기업들이 떠안고 있었거든요. 떠안고 그런데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분명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지만 부채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과 가계와 정부 부채가 적절하게 나눠져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인건비나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수익성을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네. 수익성을 많이 내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지만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그쪽 현지의 반응입니다. 우리 김인환 브로커께서도 네. 잠깐. 잠깐을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올 때마다. 네. 한 번만 쓰겠습니다. 네. 여러 번 쓰셔도 됩니다. 중국 내수 부양 얘기가 네. 하루 이틀 얘기 아닌데 많이 나오죠. 이 부분에서 어떤 그런 투자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수에서의 모멘텀. 네. 그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이 지금 중국 경기를 움직였던 건 수출이었지만 수출인데. 중국 정부에서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지금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만간 50%,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지금
서부 쪽에, 동부 쪽에 있는 그 바닷가 쪽에 도시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상해를 비롯해서 뭐 신천 뭐 이런 쪽이 발달이 되는데 내륙으로 점점 도시화를 만들어가면서 서부 지역으로. 네네, 서부 지역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 투자를 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내수 확대의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의 모멘텀은 네.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네네. 탈도 많고 네네. 말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어떻게 좀 괜찮을 건지. 분식회계 위험이 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렇죠.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어, 대박 아니면 쪽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근데 지금 이제 분식회계 위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준비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국 고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 고섬이 분식이라고 밝혀진 과정이 사실은 외부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요.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 그런 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 만큼 자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감사위원회라든가 상근감사가 이 지금 감사 보고서를 보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 우리 회사 주식은 사면 안 되겠다라고 공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고섬이 거래 정지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믿을 수 없으니 회계법인을 바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받자. 내부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중국고섬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투자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다른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더 보는 눈도 많고 내부의 그 시스템도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참 안타깝긴 한데 네. 중국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수출 비중이 많은 국내 그렇죠. 기업이라든가 네네. 어떤 회사들이 좀 유망할지 네. 그런 것들 좀 정리 좀 제가 봤을 부탁드릴게요. 때는 좀 국내 기업을 해서 찾아보는 게 접근성이 좀 쉬우니까 국내 그럴 것 같습니다. 상장돼 있는 기업들. 아니요, 국내 국내에서 이제 기업이 중국에 중국에 진출한 네네. 진출한 기업들. 뭐 베이직 하우스나 뭐 화장품 네. 같은 업종들이 아무래도 상당한 네. 성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좀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중국 식품 포장이라는 중국 식품 포장. 네네. 어, 캔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중국 식품 포장. 네네. 주가 수준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네. 성장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캔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서는 아직도 캔 소비량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연간 15억 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올해 안에 24억 개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네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지난해 매출액이 1,195억 원에서 영업이익 1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내년에는 1,572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6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이 PER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비교하는 PER 비교를 해봤더니 5.9배 정도 나옵니다. 5.9배. 코스피 전체 10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5.9배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절반 표현할 정도 수 있을 것 수준.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윤아 씨가 얘기한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는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리포트들을 쭉 살펴보면요. 오리온이라든가 오리온. 네. 아모레 퍼시픽, 라겐라, 아까 얘기하신 그 베이직 하우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건설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화하고 발전하는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그런 건설 장비하는 회사들도 유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좀 흡족한 좀 대답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그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화장품 업체들. 네, 투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브로콜리 종목 넘어갑니다.